로버트는 단골 DVD 가게로 향하게 되는데 Promise, my friend. Hello. Please say hello to me. 바이러스의 면역이 있는 유일한 생존자 로버트 네빌. 로버트는 3년이란 시간 동안 반려견 샘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죠. Nope. Eat your vegetables. You're gonna eat your vegetables. We will sit down here all night. 근위관이었던 로버트는 바이러스에 면역이 있는 자신의 피로 백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죠. 혈청을 투여한 지들의 반응은 언제나 같았죠. 죽거나 더욱 난폭해지거나. Hold on a second. 폭력성이 감소한 6번 실험체. 그는 6번 실험체로 임상 실험을 준비하게 되는데 Hang in there, number 6. 그날 오후 샘과 로버트는 단골 DVD 가게로 향하게 됩니다. What's happening, brother? What am I supposed to say? Want to see some infected rats? I'm gonna say hello tomorrow. 로버트는 점심이 되면 언제나 선착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매일 해가 가장 높이 뜬 시간이 되면 라디오를 방송하고 생존자들을 기다리는 로버트. My name is Robert Neville. I'm a survivor living in New York City. If anyone is out there, please, you are not alone. 로버트와 샘은 식량 확보를 위해 갈 곳을 잃은 노루 한 마리를 쫓기 시작합니다. 노루를 따라 어두운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된 샘. 어둠의 추종자 다크시커들이 있을지 모르는 건물 안. 긴장감이 맴돌고 겁에 질린 듯 숨어있기만 하는 샘. 로버트는 태양빛이 약점인 그들을 이끌고 창문 밖으로 뛰어들게 되는데 우연하게 다크시커가 우글거리는 건물을 발견하게 된 로버트. 그는 인상실험을 위해 감염자 중 한 명을 생포하려 하죠. 감염자를 자신의 연구실로 들여놓은 로버트. 그는 6번 실험체의 혈청을 여성 감염자에게 투여하게 되는데 효과를 보이는 혈청. 심정지가 온 감염자에게 다시 그리핀 바이러스를 주입하는 로버트. 오늘은 로버트의 생일이었죠. 소소히 집에서 샘과 함께 생일 파티를 즐기려 했던 로버트는 눈에 익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죠. DVD점에 있어야 할 프레드가 어떻게 저곳에? What the hell are you? No! How did you get out here? Damn it, Fred! Damn it!
바로 그때 다크시커를 잡았던 트랙과 똑같은 함정에 걸려든 로버트. 오랜 시간 매달려 있던 로버트는 저무는 태양에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설상가상 다리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 분노에 차 보이는 어느 한 감염자가 감염된 개들을 풀어놓게 되고 Let's go, Sam! 감염된 개들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어떻게든 샘을 살려내려는 로버트. 로버트는 샘과 언제나 함께 듣던 반말리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불러주게 되죠. 차마 샘을 볼 수 없는 로버트. 과연 로버트는 홀로 이 세상의 재앙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또한 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함정을 설치해 놓은 장본인은 누구일까요? Promise, my friend. Hello. Please say hello to me. 영화 나는 전설이라는 현대문학에 영향을 끼친 원작 소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매더슨이 써내려간 나는 전설이라는 프랜시스 로렌스 감독을 만나게 되며 멸망한 문명 속에 살아남은 주인공 로버트 네빌의 외로움과 고립을 영화 내내 담담하게 그려내게 됩니다. 뉴욕의 유일한 생존자 로버트 네빌이 그들을 어둠의 추종자라는 뜻을 가진 다크시커로 부르게 되죠. 이 영화에선 빛과 어둠을 인간과 다크시커의 시점으로 분류를 해놓게 됩니다. 마치 천국과 지옥처럼 그 경계선에서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시작한 로버트. 그 과정 속에 샘까지 잃게 된 로버트는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다크시커와 정면으로 맞붙게 되는데 로버트에게 용건이 있어 보이는 어느 한 다크시커. 바로 그때 엄청난 빛이 위험에 처한 로버트를 구하게 되는데 정신을 찾은 로버트. 자신의 집 주방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다친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향하고 로버트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왔다는 안나. I'm Anna, and that's Ethan.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영화적 상징이 있다면 바로 안나의 존재입니다. 로버트가 다크시커로부터 위험에 처했을 때 강한 빛으로 그를 구하게 되죠. 이 안나라는 캐릭터는 성경에서 모티브를 얻은 인물이며 복음서의 여예언자 안나를 모티브로 한 만큼 그녀는 로버트와 함께 생존자가 있다는 정착촌으로 떠나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If you leave tomorrow at dawn, you I'm can not make it. leaving. I can still fix this. 안나가 정착촌이 있다고 주장한 곳은 추운 지방인 베델이었죠. 로버트는 낮은 온도가 다크시커들의 약점이라 생각하게 되고 얼음으로 감염자의 체온을 낮추게 되는데 로버트의 실험실에 들어오게 된 안나. 그녀는 지금까지 로버트에게 인상 실험을 당했던 감염자들의 사진을 보게 되죠. My God. God didn't do this, Anna. We did. Come with us, Neville. There's no colony, Anna. I just know. How? God told me. God told you. Yes. 안나는 하나님의 계시로 로버트의 라디오를 듣게 되었고 자살을 하려는 로버트를 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게 되죠. If we listen, we can hear God's plan. There is no God. There is no God. That you
or I has ever known is dead! 로버트가 생각하는 구원과 안나가 생각하는 구원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로버트에겐 어린 딸이 있었죠. Marley. 로버트가 평소 좋아하던 가수 반말리의 삶과 노래가 그의 비전과 일치하는 상징적 모티브로 표현이 됩니다. Best album ever made. 그의 음악을 듣고 불렀던 로버트는 세상에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Light up the darkness. 어둠 속 한 줄기의 빛. 성경 인용구인 이 말은 로버트에게 있어 평화와 무신론적 신앙을 대변하는 용어로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안나는 이에 대비되는 기독교적 신앙을 상징하게 되죠. What is that? 그날 밤 다크시커들이 로버트의 집을 습격하려 하는데 실험실에 들어온 로버트는 얼음 위에 올려놓았던 감염자의 상태가 호전된 것을 발견하게 되죠. It's working. Stop! Stop! I can fix this! I can save everybody! 나비의 모양으로 깨진 유리. 그렇습니다. 나는 전설이다의 상징적 장치는 바로 나비입니다. 중생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비는 감염이 된 사람들을 치유시켜 정신적인 사람으로 거듭시키려는 로버트의 삶을 나비로서 상징을 하게 되죠. 바로 이 나비는 로버트의 딸 말리로부터 첫 복선이 시작이 됩니다. 뉴욕이 바이러스로 봉쇄되기 직전 로버트는 아내와 말리를 대피시키기 위해 헬기가 있는 한 항구로 향하게 되죠. 군인으로서 그리고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뉴욕에 남아야만 하는 로버트. 처음으로 음성이란 것을 들어본 로버트. 네, 그렇습니다. 거듭난다라는 뜻을 가진 나비는 구원이 오히려 감염자들의 생명을 존중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들이 조직을 이루어 한 감염자를 구하러 온 기적을 행하게 된 것이죠. What are you doing? I'm listening.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무시하며 지냈던 로버트. 로버트에게 있어 구원은 바이러스의 치유였지만 이미 감염자들은 새로운 종으로서 진화했고 그들은 또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로버트. 자신이 유일한 생존자라고 생각했던 그는 비로소 자신이 감염자들에게 괴물 같은 존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문득 나는 생각한다. 내가 바로 비정상이었다는 것을. 정상이란 결국 다수의 개념이 아닌가. 나 하나에 대한 기준이 아닌 것처럼. 그래, 난 알고 있다. 흡혈귀처럼 생긴 신화 속 괴물들처럼 난 저주였고 그들에게 있어 파괴되어야 할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난 그들이 신화 속 괴물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새로운 미신이자 신화, 내가 바로 전설 속 괴물이었다. 나는 전설이다. 자, 이렇게 나는 전설이다를 통해 전설의 의미와 나비의 상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만 하는 믿음은 자신에게 늘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 나는 전설이다. 그 믿음은 평생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존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으니 오늘 한번 그 믿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의 시간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문득 나는 생각한다.
내가 바로 비정상이었다는 것을. 이상 햄릿이었습니다.